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는군요. 혹시나 한 거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골수 공산주의자라든가 골수 좌파 아니면 참 사회주의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장 했을 때처럼 그럭저럭 할 거다. 국민들 눈치 보면서 그냥 범죄자일 뿐이지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 친구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박사죠.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분당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장 때 겪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양선생이지.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렇게 신념에 찬 공산주의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넘어가거나 베네수엘라처럼 그 극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냥 국민들 눈치 보면서 그냥 해나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좀 기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역시나가 됐네요. 30조 5천억 추경안 의결을 했는데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퍼주기 한다는데, 이것도 지역 화폐, 소비 쿠폰 이런 걸로 8조 원 추가 발행해서 이거 퍼주고, 그 다음에 적자 국채 20조 추가 발행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적자권 넘겨서 국가 GDP 대비 채무 비율 0.0% 됐는데요. 이번 처음 보름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퍼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만 또 얼마 퍼주고, 두 달 이후에는 얼마 퍼주기. 지금 국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49% 됐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이게 50 되고, 이제 60 되고, 이제 거덜나는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자세한 거 들여보기도 막 짜증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작부터 퍼줍니다. 이러면은 쟤네들 놀리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쓴다. 그러면 경기가 돈다 이거예요. 아니 로또 맞으면 돈 좀 쓰겠다. 15만 원, 50만 원 이거 들어왔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서 돈을 펑펑 쓸 것 같아요. 일본이 이 실험을 20년 전에 했어요. 2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에. 2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실패했어. 이때 이거보다 돈 더 많이 썼지.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봤어요. 돈을 쓸 거라고 봤어. 근데 돈을 안 써. 똑같았어. 그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걸 쏟아 부었을 때 그 전하고 소비 패턴, 소비 지수가 나오잖아요. 크게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 빚만 늘었지. 그러니까 효과 없는데 돈만 퍼준 거예요. 근데 얻은 건 있지. 국민들의 선심을 얻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거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고무신 한 짝 받아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탬이 됩니까? 근데 그 고무신 한 짝이 기분 좋거든. 그거 받으면 찍는 거야. 선심, 매표행위. 그 고무신 하나가 받아가지고 세상에 자기네 집에 살림살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 고무신 신을 때 기분 좋지. 기분 좋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만 원, 차등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 원인데 15만 원 받아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근데 이걸로요 국가는 망해요. 퍼주는 걸로. 내가 받는 거는 15만 원이지만 온 국민이 15만 원, 10만 원, 30만 원은 그 돈은 엄청난 거예요. 국가는 망하고 나는 그저 기분 조금 좋아서 하루 저녁 삼겹살 소주 한잔 할 정도지. 그렇다고 국가 소비가 늘어요? 한 방에 국민들이 기분 좋아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었다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를 쏟아부었을 때하고 쏟아부기 전하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경기 회복 안 돼.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언발에 오줌 넣는다고 그러는 거야. 언발에 오줌 넣어가지고 그 언발이 녹여집니까? 동상이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 거기다가 오줌 넣어가지고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오줌도 마려워야 넣는 거지. 억지로 쥐어짜서 오줌을 넣으면요, 이게 탈수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몸이 다른 데가 병이 나. 동상이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이게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치료해야지. 오줌 넣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동상을 녹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 실제 사례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나타났어. 그래, 뭐, 후진나라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돈 퍼줘. 아니, 뭐, 그런 거 안 할게. 그래. 그 베네수엘라 망하고 이런 거 비교 안 할게. 선진국, 일본에서도 해서 망한 거야. 그 다음엔 안 써, 이런 정책. 왜냐면 한 번 썼는데 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20몇 년 후에 이걸 또 쓴다고 일본이 망한 거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거덜난 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가 얘기할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유일보에서 서강대 이윤수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를 했네요.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정작 이 근본 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같은 현금성 돈풀기는 잠깐 숨통을 틔워주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이와 연동하는 시중 금리도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서민들은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 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신경도 안 써요. 서민들 당장은 지금 좋잖아요. 돈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죽는 게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경기 더 위축되면 서민 경제가 더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근데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진짜 아버지는 1.4.5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진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궈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나고 그거를 물려받은 우리 형제들이 그걸 말아먹는 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 괜찮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빚을 더 내서 더 퍼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선진국 얘기를 해요. 미국, 일본, 이러면서, 거긴 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많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도 막 퍼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예요. 일본은 국민성이라든가 국가 건전성이라든가 이게 탄탄해서 빚을 줘도 일본은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채, 이런 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똑같이 국가 부채를 얻는다? 나중엔 갚아달라고 그래. 왜냐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갚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디폴트 선언해야 돼. 벌써 그런 심리가 일어나면은요, 벌써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해외 투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순식간에 어려워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했죠. 아버지가 사업 일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예를 드는 거 10억이 있어야 되면은 7, 8억을 은행에서 빌려요. 신용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서 일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만에 그걸 갚아요. 그러면 더 큰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들이 맡았어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았지. 이래저래 해서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거래했던 은행에 대출 달래니까 대출 안.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죠. 왜 아버지하고 이렇게 몇십 년 거래한 은행인데, 내가 저 부동산도 있는데, 그때 건물도 있었어요. 건물. 제가 물려받은 건물. 건물도 있는데 왜 대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신용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이걸 줘도, 엄청난 돈을 줘도 그걸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거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어도. 부동산 금방 날려먹을 것 같다 이거죠. 아니라니까 부동산도 다 날려먹었어요. 은행이 옳았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비유를 하면 아버지는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용, 그 다음에 국가의 건전성, 그 다음에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미국은 자기네들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이 이봉규는 국채를 그렇게 똑같이 막 발행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부채를 너무나 많이 떠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아버지는 또 미국, 일본에 비유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가슴이 무겁네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국민교육 헌장을 전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걸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8년 12월 5일 날 발표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자 나라로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걸 다 까먹는데 순식간에 까먹어요. 그게 사업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라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승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아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주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기후손에 물러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에 물려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 역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까먹네.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7대 강국 5대 부자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제가 순식간에 까먹어본 사람이라서 알아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재산을 순식간에 몇 년에 까먹었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도.